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한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아요. 강남이라고 말할 텐데 왜 강남이 왜 땅값이 비쌀까요? 맞아요. 그 근처에 한강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이 한강 여기 보시면 그 한강 있죠. 이 한강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모두가 탐내는 곳이 바로 이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에 있으면 어떤 이점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농사도 잘 돼. 강이니까 물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좀 더 큰데 바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하다. 이 한강을 지배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 한강을 타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이랑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점에서 삼국이 한강을 두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 아이 뭐 그렇겠죠. 뭐 이건 다 됐고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삼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한강유역. 처음에 1번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어. 처음엔 백제 거였어. 나중에 2번 고구려가 남하를 하면서 차지했고 이때 백제의 한강을 뺏고 왕도 죽이죠. 자, 3번 신라. 최후의 승자는 신라죠. 신라도 결국에는 중국이랑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이랑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인 한강유역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삼국엔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가 있고 거기에 약간 가야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앉아 있는데 고려랑 백제, 신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 때때로 중국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의 정세와 맞물려서 적절히 이용. 그 삼국은 예를 들면 고구려가 제일 세다 하면은 백제랑 신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기도 하는 등 서로 간에 동맹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삼국 자 볼게요. 삼국은 첫 번째 한강역을 두고 싸웠고 한강역을 처음엔 백제가 차지했고 두 번째는 고구려가 남아있고 세 번째로 신라가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차지했다. 삼국은 서로 간에 이 동맹을 맺기도 하고 중국의 정세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중국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강유역을 처음에 갖고 있었던 우리 한강유역에 성장한 백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역은 전성기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갖고 있다. 아,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제는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출발했지만 한강유역으로 발판 성장, 한강유역 발판으로 성장하여 삼국 간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다음 주 3세기 때 자 우리 고이왕 볼게요. 고이왕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한군영과 항쟁하였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한군영과 항쟁했대. 한강유역 장악을 표시하시고요. 4세기만 근초고왕 빨간색 펜 드시기 바랍니다. 근초고왕 전성기 최전성기 다시 없을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근초고왕 때 펼쳐집니다. 자, 남으로 일단 마한을 다 먹어버리고 마한 복속 북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했다. 고구려 수도가 나중에 평양을 되는데 이 수도가 되기 전에도 평양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평양이 지금 어디의 수도예요? 북한의 수도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마한을 복속하고 고구려의 평양 공격해서 심지어 왕까지 죽였어요. 이 사람 일부러 고국자 근초고왕에 죽어서 아이고 원통해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고국원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고국원왕 전사.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인 고국원왕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고구려가 그대로 복수를 하죠. 나중에 볼게요. 이로써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였다.
이때가 백제 발전 시기예요. 나아가 중국의 동진과 국교를 맺고 가야, 외와 친성관계 구축하며 대외국교를 활발하게 하였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옛날 백제가 유행할 당시의 땅입니다.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꼈다? 일본까지 꼈다는 거. 어휴, 야. 자, 중요한 건 중국뿐만 아니라 동지는 중국에 중국, 중국에 써놓으세요. 중국. 그리고 외나라, 외, 일본이죠. 일본, 일본 적으세요. 일본과 교류했다는 게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남아있는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칠지도 7개의 지도가 아니라 7개의 가지가 달려있는 칼이다 해서 1, 2, 3, 4, 5, 6, 7 총 7가지의 가지가 달려있죠. 이거 바로 칠지도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백제 왕이 일본의 사람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백제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전한 것으로, 이게 바로 일본이랑 백제가 서로 사이가 좋았다는 거.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백제가 일본에게 다양한 문화 전파를 합니다. 뭐 이거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제가 아까 전에 백제 왕의 최전성기 바로 누구다? 근초고왕이었죠. 우리 근초고왕 때, 아이고 근초고왕 때 그만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왕인 전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받게 됩니다. 자, 동북아시아 패권 장악 고구려. 이제는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구려 전성기 하면 이 두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발판을 쌓은 소수리망 세 사람이네요. 중국 진출을 열심히 한 광개토대왕, 그리고 또 한 명이 그의 아들인 오래 살아버린 장수왕, 90세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는 초기부터 요동을 꾸준히 공격하였다. 중국을 공격했다 이거예요. 4세기에는 자 낙랑군을 공격하여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마침내 우리 옛날에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생겼던 그 낙랑군 같은 한사군 중에 낙랑군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을 확보해서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 국가에도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위기는 약간 초록색으로 해놓을게요. 전연의 공격으로 타격받았고 백제와 전투를 벌이던 중 국왕이 전사했다. 자, 백제와 전투를 벌였을 때 이때 왕은 바로 누구다?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죠.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이랑 싸우다가 국왕이 전사했어요. 이때 죽은 왕의 이름은 바로 좀 불쌍하잖아. 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 이 원통하게 죽은 이 왕의 이름은 고국원왕. 자, 고국원왕 아니고 고국양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고국원왕의 손자인 이 소수리망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됩니다. 손자니까 할아버지 원수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나라가 지금 왕이 죽었을 정도의 위기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거야. 우리나라 치면 대통령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야. 전쟁에 나갔다가. 굉장한 위기인 거죠. 이 상황에서 소수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나라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 잘 나가는 전진과 수교를 합니다. 이거 그냥 까만색 표시할게요. 중국과 수교를 해서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요. 또한 빨간색 표시하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자, 율령은 제가 예전에 말했죠. 법입니다. 법. 자, 왕직부 사상에 대한 불교 그리고 율령을 법을 반포했다면은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집권전 통치체를 정비하였다. 네, 이 결과가 이겁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 소수희망의 아들인 광개토대왕이 집권하고요. 아빠가 열심히 나라를 닦아놨으니 아들은 이제 정복 활동하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자 밑줄 빨간색 줄,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하였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이거 지난주 때 배웠던 겁니다.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클래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하겠죠? 네,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외군 격퇴하고 외와 연계된 가야도 공격해. 그래서 가야가 전성기가 끝나버렸잖아. 이것 때문에 가야가 공격돼가지고 가야가 금광가야가 완전히 몰락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가야 연맹 후기인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 연맹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신라 땅에다가 군대를 이렇게 다스렸어. 나아가 중국 외에는 요동과 만주 일대를 거의 장악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지금 여기 땅 보시면은 굉장히 광개토 대왕이랑 장수왕 둘이서 다 해먹었다. 장수왕 아들이 장수왕과 아빠의 광개토 대왕이 많이 해먹었는데 근데 광개토 대왕은 생각보다 오래 못 살았어요. 나이 50도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가 하지 못한 것들을 오래 산 왕, 이름만 봐도 오래 살았네. 장수왕이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장수왕 너무 중요해서 따로 또 문단이 나눠져 있네요.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며 일단 똑똑한 왕들은 일단 중국이랑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면서 실리 추했다.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면서 실리 추했고 북방 유목 민족과도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 얘들과 사이가 좋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북방에서 이제 말 키우고 다니는 이 이민족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 자, 이와 동시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면 장수왕은 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냐? 한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자, 이와 동시에 빨간색 줄을 칠게요. 남진 정책. 자, 남진 정책. 남진이 뭘까? 가수가 아니라 남쪽으로 진출하다. 한반도 남쪽으로 이렇게 쭉 진출한 게 바로 우리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이게 바로 남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후 평양 천도. 옛날 성의 이름이 국내성인데 여기서 평양을 천도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이때 평양이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까지 갔어. 이제 다음엔 어디까지 가야 돼? 쭉쭉쭉 한강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강을 이 당시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백제였어요.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역을 차지합니다. 그럼 백제는 한강역을 있으니까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백제가 밀어냈을 때 이 당시 백제의 왕이 누구냐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약해 보여. 근데 캐로를 아시죠?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 왕의 이름은 계로왕입니다. 백제 당시 왕인 계로왕이 맞서 싸우다 결국엔 죽게 되고 계로왕 전사. 한강역을 뺏긴 다음에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주왕이 아이고 문주왕이 이제 한강을 뺏겼으니까 어디로 가야겠어? 한강에서 우리 정수기로 유명한 웅진과 똑같은 문주왕이 웅진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거 바로 천도라 불러요. 천도. 자, 백제 왕인 계로왕이 전사한 다음에 문주왕이 가까이 계속 있으면 죽을 테니까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이 웅진 기억하세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고구려의 왕들은 강해진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내는데 독자적인 천하관이 뭐야? 천하의 중심이 바로 나다. 나야 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이 무렵에 세워진 자 광개토 대왕릉비. 천하관은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이것들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가? 아니 강하니까 그러면 하죠. 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약간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쓱 지우게요. 자, 전쟁을 하면 고구려가 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천하의 중심을 생각했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적인 천하관.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 고구려를 성가셔할 정도였으니까
독자적인 천하관 광개토 대왕릉비 충주고구려비. 자, 내용 읽어봐야겠죠.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입니다. 옛날에 시조 추모왕, 이거 주몽 얘기하는 거예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는데, 우리 고구려를 세운 우리 주몽왕은 하늘의 천재의 아들이다. 뭐다? 하늘의 아들이 바로 주몽이라는 거야. 천재의 아들이 바로 주몽이래.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래. 야, 그러니까 즉 주몽은 뭐다?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줄 볼게. 보통 사람은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거기다 보면 광개토대왕은 무려 18살에 왕에 올라서 칭호를 영락 동남시세요. 자기 스스로 영락대왕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은택이 하늘에까지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부하들 송민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이 내용만 봐도, 이 광개토대왕릉비란 말이에요. 이 내용만 봐도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여기 보시면 천재 아들이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천하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내용들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광개토대왕릉비가 이렇게 지금은 옛날에 중국 땅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 지린성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강을 넘어서 충청도까지 간 거야. 이게 바로 충주고구려비. 충청 북도까지 갔네. 이 충주고구려비는 얼마나 이때 왕의 힘이 강했는지, 고구려가 자기 나라가 아닌 신라의 왕을 동쪽 오랑캐 매금이라고 비하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느냐? 호우명 그릇. 이 그릇은 신라에서 경주에서 발굴이 되는데, 경주에서 발굴이 되는데, 이 그릇 바닥에 국강상 자빗줄,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이라는 그릇이 있어서 호우명 그릇인데, 도대체 왜 신라에서 광개토대왕을 기념하는 그릇이 나느냐? 광개토대왕을 태왕이라고 부르는,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그릇이 나느냐? 바로 이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5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이 관계는 뭐다? 옛날에 왜군이 신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 신라를 도와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이런 그릇에도 그 내용이 그때 이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